몽실 언니. 힘들었던 시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몽실의 이야기. 이 책을 쓴 분은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책의 배경은 1960년대 한국.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입니다. 이야기 내용 간단히 말하면 몽실이라는 어린 소녀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생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읽으면서 저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난한 시대 이야기,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동화입니다. 몽실 언니, 권정생.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35년의 서름을 한꺼번에 씻은 듯이 벗어 던지듯이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얼마 동안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야 했다. 만주나 일본 같은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줄지어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조국의 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쌀쌀했다. 그래서 말만으로 해방된 조국에 빈 몸으로 찾아온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귀국동포라는 말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에서만 쓰이고 보통은 일본 거지, 만주 거지라고 불렀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직 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어린 꼬마 몽실이네는 아버지의 고향 군초 살강마을 어느 농사꾼집 겹방살이를 했다. 날품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한 아버지 정씨는 자주 집을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씨가 없는 동안 어머니 미랑댁은 딸 몽실이와 아들 종호를 데리고 굶기도 하고 바가지를 들고 구걸에다 먹기도 했다. 몽실이 동생 종호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그 무이lov이었다. 이 마을 저 마을 청년들은 대 6명 혹은 10명씩 무더기를 지어 주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날 마을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발칵 뒤집혔다. 총을 든 경찰이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은 쉬 끝나지 않았다. 그런 오랜 때에 가엾은 몽실에게도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꼭 1년 반 만인 1947년 봄이었다.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미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 가? 아무 데 가면 왜? 이제 가면 안 와? 미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미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사리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러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밀양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도 않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댁은 지금 진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복자복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밀양댁 손을 뿌리쳤다. 애야, 어딜 가니? 내 소꿉살림 갖고 올게. 몽실은 하마터면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소꿉을 가지러 뛰어갔다. 지란답 밑에다 모아둔 사큼발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 짝, 구질구질한 소꿉살림은 건너집 해수귀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구리 혼자서 치맛자락에 쌌다. 그리곤 밀양댁에게로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까지 깨진 사기 조각은 뭐하러 갖고 가냐? 이건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소꿉을 싼 치막자락을 꼭꼭 어물쳤다. 그러고는 밀양댁의 손에 잡혀 종종 걸음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착길을 따라 십리를 가면 장토마을이 있고 기차 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밀양댁은 욕종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 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막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5 정거장인지 6 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에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밀양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밀양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 질러 울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독누독 기어 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 있으니까 밀양댁은 조금 난처했는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을 나섰다. 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논밭들이 이어진 들길을 한참 걸었다. 그러고는 개울가 골짜기 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은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소금 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가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은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산 기슭을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벌써 져 버린 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미랑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서 껴안았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네 집에. 돈 벌러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젠 안 온다. 왜 안 와? 먼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젠 몽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히 몽실이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었다. 몽실아, 아버지 먼 데 가서 돈 벌어 올게. 그래서 쌀도 많이 사고 몽실이 고가 옷도 사자, 응?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갖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죽을 2그릇이나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끄나물로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돌아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가서 살게 된 곳이라는 뜻을 몽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굶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터에서 미랑댁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안 돼.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아버지는 안 온다. 미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서 가봐요. 새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미랑댁 손에 끌려 일어섰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길판에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 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닫혀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을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 할머니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올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을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애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미랑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미랑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버렸으니까. 몽실은 2번, 3번 미랑댁이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미랑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는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기만 한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놓으니까 미랑댁이 눈을 깜빡깜빡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이다.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미랑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이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미랑댁 뒤를 따라 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7살. 7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이제부턴 여기서 나오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이 할미다. 알았니?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훤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미랑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옹벽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미랑댁은 행주 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미랑댁은 낯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는 먼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젠 아버진 몽실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새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2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의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둔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대골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등 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대골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정몽실이어요. 정몽실이? 마을 아주머니들은 뜻있는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턴 김몽실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신 아버진 이제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 성도 이젠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은 대골마을에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갔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집을 부리던 정씨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굶는 날이 많고 산나물 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은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은 완전히 대골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 되었고 마루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밀양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 아이였다. 몽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이 되살아났다. 몽실에게는 사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앓다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몽실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긴 주산의 집에 왔을 때의 그 서먹서먹하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